작년 여름 졌지만 작년부터 이 문제에 가장 발벗고 나서주시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부당해고 노동자 구조하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국내 방송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받은 소중한 시청료가 지역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이는 겁니다. 이제라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KBS 전주 방송총국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수용과 법칙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나갈 국민의 시청료가 원래 목적대로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쓰이고 제작진 임금을 현실화해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국민의 방송 KBS가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힘겨운 투쟁 씩씩하게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님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연대하고 계신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규직처럼 일하고 사용정성과에서 일하고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위장된 프리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주장만 했을 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피켓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사용자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자라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법률 대응. 불복하고 재심 가고 불복하고 행정소송 가고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고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법률 대응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하고 촉구하고 그런데 그 말 듣지 않고 소송 가고 지금 MBC 사건을 보게 되면 2021년 3월에 초심 판정 뒤집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분들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아직 1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KBS 전주총국 작가님의 경우에는 너무도 지휘감독의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초심 판정문이 70조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약서마저도 형식에 불과하다는 정말 전향적인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에서도 판정문이 초심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KBS가 시간이나 벌어보자고 행정소송 간다고 한들 이 결론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렇다면 시간이나 벌자는 심산으로 돈 좀 들여가지고서는 시간 끌자, 아무 고민 없이 또 시간이나 끌어보겠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도 될 수 없는 싸움,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갈 수 없는 싸움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중노위가 내린 구제 명령대로 이행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이 행정소송 갈 수 있는 기한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투쟁 끝까지 연대해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흔히 비정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뼈가라 만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당하신 방송작가 지부 조합원님, 정확히 청년, 여성, 비정규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영방송 KBS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과의 법률 다툼 계속 이렇게 무모하게 이어가야겠습니까? KBS가 두 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게 되면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이 낸 시청료입니다. 국민이 좋은 공영방송 만들라고 낸 시청료 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고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괴롭히는 데 쓰는 게 말이 됩니까? KBS 김희철 사장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동조합과 방송작가 지부는 KBS와 수개월째
방송작가 특별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철 사장님, 저희의 믿음이 오해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KBS는 방송작가 특별협의체 자리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이제 가짜 3.3 무늬만 프리랜서 없애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 인정받은 당사자들과 근로계약 체결했다고 고용총회 보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성 높은 프리랜서들과는 근로계약 맺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껏 KBS가 이제껏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대접하지 않고 그래서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박탈했던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KBS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당해고 작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라고 판정했고 공영방송 KBS는 공영방송답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KBS는 다수의 방송작가들을 프리랜서라 명명하면서도 사실상 노동자로 불렸습니다. 거기에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노동위원회 판정 수용으로 지는 겁니다. 지난 1년간 꿋꿋하게 싸우고 계신 작가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방송작가 지부, 오늘 이 KBS 건을 비롯해 10건에 가까운 법률투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조직사업, 일상사업이 산더미인데도 상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 만들면서 애 키우면서 멀리 대구에서 오가면서 지부장으로 애써주고 계신 염정열 지부장을 비롯해 방송작가 지부를 이 자리를 빌어 진정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은 지역에서 서울에서 많은 연대 단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언론 노동자의 노동조합, 언론 노동조합을 대표해 뜨겁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깨 걸고 나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언론 노동조합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길 가는 시민 여러분, 식사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붙잡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년을 한 곳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는데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면 말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눈앞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당연한 상식을 깨고자 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은 그저 당연한 판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방송국에서 사람을 대충 편한 대로 부려먹는 행태를 부려먹으면서 책임은 전혀 안 지는 행태를 바꿔야 합니다. 전국의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KBS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만일 공영방송이 중노위 결정을 굳이 불복하고 누가 봐도 뻔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자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겠습니까? KBS는 중노위 판정을 즉각 수용하고 방송작가에 대한 원직 복직의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방송 미디어 환경이 급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응해야 하는 변화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송국들도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언제든 쉽게 자를 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한다면 그런 조직이 오래 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KBS에 미리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중노위 결정 어서 수용하시고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불합리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고 행정직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법을 지키기 싫다고 일하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불합리한 일을 벌이는 일일 뿐입니다. 스스로 재탈 깎아먹기에 불과합니다. KBS의 현명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소개보다는 부당이고 A 작가라는 표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차례의 성명서, 기자회견, 오늘 아침에도 KBS 전주방송총국 앞에서는 릴레이 피켓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공방에서 쏟아진 인신공격, 팩트와는 다른 폄하,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피폐해지다 못해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과 연대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달라는 저희 활동가님들의 말씀에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 20대의 전부 7년을 바친 KBS 앞에 이런 이유로 서게 돼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가 그곳에서 했던 일, 겪었던 상황을 일주일만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꼬박꼬박 이야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밤 12시에도 새벽에도 카톡이 왔습니다. 주말이라는 개념도 딱히 없었고요. 퇴근 시간 이후 크게 개의치 않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업무 지시가 있으면 일을 했습니다. 이건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된 위경련 증세는 그냥 타이레놀 2로 버텼고요. 몸이 아파도 저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전혀 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이후 제 주변 분들도 제가 그곳에서 프리랜서 처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에 놀랄 정도로 방송국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해고는 부당했다고 1년 가까운 시간 수백 번도 넘게 외쳤습니다.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는 KBS는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듣고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방송작가 노조, 언론시민사회 단체뿐이 아닙니다. 전북지역 여성단체, 노동단체, 노동정당, 민변, 인권연대, 교육단체, 시민회,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연대라는 이름으로 공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KBS는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높은 언론사입니다. 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나 동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했던 리포터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작가가 돌아갈 KBS라면 수신료를 내겠다고 합니다. 수신료의 가치,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KBS가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품위에 맞는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회사가 휘두른 권력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빼앗긴 1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운 글씨가 새겨졌고 제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제 자리로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제 일을 사랑했고 제 전부였습니다. KBS는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고 제 일상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대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한국여성노동조합 최순희 위원장님. 결코 혼자가 아니다. 고립돼 있지 않다. 예산 삭감까지 동원해 보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TBS를 흔들어 왔고 언론노조는 부디 오늘 기자회견을 새겨 듣길 바라며 기자회견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꺾지 않겠다는 언론인들의 다짐을 담아서 세운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언론 사용자 단체, 언론 노조, 기자협회 등등 생각은 달라도 언론 자유 그리고 언론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에 선거 사무소를 차린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습니다. 이 공간을 동력품 받고 특정 정치 세력의 선거 사무소로 내준 이 서울신문의 작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언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합법적 계약인이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이 가냘픈 인식 아래 정치 세력의 먹잇감으로 이 프레스센터라는 공간을 던져준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말로 비판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먼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문제 삼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교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불편해서 방송사의 편성에 시장이 개입을 해서 다 뜯어고치겠다, 교육방송으로 확 바꿔버리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발언이, 그런 시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두환 때 있던 일입니다. 전두환 때 마음에 안 드는 언론들 싸그리 없애버리고 통폐합해버리고, 그때도 합법이라고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 역사와 민주주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이고 희생의 시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의 문제점들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법 4조는 외부에 의한 방송 개입, 편성 개입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교육방송으로 TBS를 전환하겠다는, 시장 마음대로 조례를 바꿔서 전환하겠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발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TBS 소속 수많은 방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게 언론노조의 제1 책무입니다. 싸움 걸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싸워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사의 고유기능인 편성 자유를 침해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위는 언론노조 자체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노조와 싸웠던, 언론노조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에 맞섰던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점잖게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언론입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예산 출연금을 123억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맞은편 건물에 있는 서울시 의회 앞에서 저희가 투쟁을 희생한데, 또다시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도둑이 재발들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TBS 지부에서 교육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사보도 부분을 없애는 거 아니냐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도둑이 재발들이는 격이다 라면서 일종의 망언 아닌 망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 TBS 출연금 삭감부터 시작해서 작금의 교육방송 전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도둑의 재발을 저리듯이 본인이 마음이 걸려서 계속 지금 TBS를 어떻게든 다른 형태의 뭔가로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윤창현 위원장님께서 편성이라든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만약 오세훈 시장이 정말 TBS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돈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언론을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TBS를 위한다 그러면 교육방송의 전환이 아니라 TBS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업광고 허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TBS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선거 내지는 자신의 시장 직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영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언론 노동자들은 TBS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TBS를 위해서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방송으로서 TBS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은 도둑 발언 당장 사과하라. 방송 내용 부당 간섭, 언론 탄압 규탄한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를 보면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BS 구성원들은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신속한 코로나 대응 정보 방송과 주말 미디어 방송,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 전달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TBS 내부의 비판과 반발로 교육방송 개편 구상 반대 노조 성명서가 나오니까 오세훈 후보는 지난 18일 모 방송사와의 복수의 인터뷰에서 교육방송 개편 전환을 얘기한 거지 언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없애겠냐고 했냐, 노조의 성명이 너무 앞서간 얘기이다, 오해이다, 그러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웃까지도 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님, TBS 계속 흔들기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TBS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모든 언론 방송 종사자들이 도둑이란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의 이런 잘못된 언론관 심히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자, 이번에 좀 내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지침 규정 위반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2020년 내부 성과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내부 성과금은 급조된 성과금이 아닙니다. 빚잔치, 돈잔치가 아닙니다. TBS 재단 이전 교통방송 사업소 시절 때 임기제 공무원들의 성과금을 내부 성과금으로 전환한 원래부터 임금 중에 있던 하나였습니다. 재단 시작 이후 작년 2021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고, 예산 편성 당시에도 서울시가 승인해서 편성한 예산이며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고용노동청에서 임금 체불을 인정했고, 체불된 임금, 즉 내부 성과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지침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발생한 임금체불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오세훈 당시 시장은, 그리고 서울시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TBS 사측이 지급하려는 내부 성과급 지급을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는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감사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일상적으로 있는 TBS의 감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기저기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개한다, 아니 다음 달에 공개한다, 출연자 출연금을 공개한다, 공개하지 못한다. 서울시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나오면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 감사의 순기능을 왜곡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가 언론을 또 방송을 장악하는 것은 이젠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치 권력이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는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TBS 지부는 이런 언론 장악과 탄압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전력 조례까지 고칠 것을 시사했다. 오세훈은 도둑 발언 당장 사과하라. 방송 내용 부당 간섭, 언론 탄압 규탄한다. 이 3,000시간을 육박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보다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1, 2를 다투고 있을 때 그것보다도 1,000시간이 넘게 집회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바로 사망, 안전사고, 바로 자살로 근 30명 넘게 집회원이 목숨을 잃고, 국민들에게는 보편적 서비스가 질이 하락되고, 우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 내에서 장시간 노동이 횡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과 그리고 공무원법에 적용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총량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우정사업본부 내에서는 연장근로를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켜 과로 노동으로 몰아왔던 게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초과근무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 협약에서도 그 동의 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초과근무 연장근무를 시킬 때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고, 이에 불응하면 징계 운운하고 실제로 징계를 줘왔었습니다. 2004년도 공공기관 내에서 주 40시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10년이 넘고 15년이 지나도 주 40시간은 지켜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휴일 근무를 강제 노동시키고, 그리고 그 과도한 노동으로 직원이 결혼이 생기면 그 결혼을 예비 인력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집회원들이 또 담당하는 경배제도를 두어서 과로사로 몰아왔던 게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2년 전 서울중앙우체국 우리 남상명 조합원이 이제껏 당해왔던 강제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달아서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우체국에서는 공무원법을 운운하면서 명령불복종, 성실노동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에 우러나면서 이 조합원을 실제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가 과중한 노동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 노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민주체육본부에서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게 조합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 강력히 규탄하고 회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생명을 잃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자명한 판단,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상식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행정법원 판단 이후에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국가 상대를 위한 소송에 대한 법률, 그리고 소송 등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요즘에는 더욱더 묻고 있습니다. 개인 당사자나 그의 법적 피해를 받은 사람의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거나 아주 상식적인 법률 판단이 나온 경우에는 항소하는 것을 자제해 왔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 판단을 갖기 바랍니다. 더 큰 현장의 투쟁으로 직면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민주체육본부에서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환영을 뜻하면서 현장의 가장 상식적이고 올바른, 그리고 노동자가 죽지 않는 일터 힘차게 만들기 위한 투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당하라! 단체가 기반 우정사업본부 지금 당장 처벌하라! 공공소득 법률원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협약에 토요일은 휴무이라고 돼 있고,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똑똑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토요 근무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토요 근무 동의권이라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확인받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상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다만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대로 노동상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은 공무원의 단체 구속과 단체 운동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 노조법 제2조에서 사실상 집대원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대원은, 사실상 노동조사하는 공무원인 집대원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특별법인 공무원 노조법이 아니라 일반법인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아서 헌법상 노동상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국민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 노동상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되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로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상권은 단결권, 단체노동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 기본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본권, 이 구체적 권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용자와 사이에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즉 노동삼권의 실현은 1차적으로 단체 협약 체결을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노동삼권의 본질적인 내용,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근무를 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이자 집회원들의 사용자 누굽니까? 대한민국은 스스로 노동자과 사이에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산하 지방우정청장들에게 부여했던 소유근무 명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지방우정청장의 소유근무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근무를 시키려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가행규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는 휴일근무 동의권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부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요. 집배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을 뿐이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 단체협약에 위반한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이자 사용자인 대한민국이, 정부가, 국가가 스스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휴일근무 동의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놓고, 그러한 권리 행사에 위반하는 행정청, 상급자의 명령이 있거나 하면 그러한 권리가 소멸되고, 오히려 그러한 권리 행사가 징계사유까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신의치게도 위반하고, 무엇보다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해석입니다. 정말 다행으로 이번 남상명 집배원 동지의 감봉처분 취소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우정청장의 위법한 감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요구합니다. 헌법과 노동경제법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한 일말의 이해라도 있다면 무익한 항소 포기하시고요. 지금 당장 집배원의 정당한 권리 인정하고 강제적인 소유근무 명령 중단하십시오. 집배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주 5일제 지금 당장 시행하십시오. 부당한 징계 처분에 맞서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신 남상명 동지, 그리고 집배원과 우정노동자 권리심장과 보호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민주우체국본부 동지들께 응원 그리고 연대 인사 전합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집배원에게 피해를 지금 당장 보장하라. 불근무 강제명령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발언을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발언을 잘하지 못하지만 저는 읽으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급히 좀 적어왔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누구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기아차의 판매 비리를 고발하여 본사 임원이 그것을 알려서 해고된 후 본사 앞에서 양재동 현대자동차 앞에서 10년째 추위와 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맞으며 견디고 있는 박미희입니다. 내부 고발로 해고된 자가 10년 동안 거리에서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기업의 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오랜 기간을 힘들게 고생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투쟁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 앞에서 투쟁하던 동지가 자결을 했습니다. 그 동지가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뭔가 소리쳐도, 아무리 울어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막아주고 때려주고 모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내부 고발을 할 때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약자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지금까지도 길바닥에서 투쟁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 잘못된 공무원들과 관료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서 경찰관은 현대차 앞 알박기 집회가 1순위라며 집회자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집회 물품을 말도 안 되는 코로나 4단계로 핑계로 강제 철거하고 그 자리를 화분으로 메우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물건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도 내부 고발자 해고자를 문제를 해결하라는 모든 현수막, 피켓, 틀어서 어떻게 그것을 수박 발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 인권이면서 대기업의 신여나 똑같은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권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집회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결과와 똑같았습니다. 몇 년 전에 73종 선수인 고 최숙현 선수가 인권위에 자기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에서 바로 대응해주지 않아 인권위권 취소하고 검찰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똑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을 느낀 최숙현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인권 침해를 죽음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인권위가 죽었지만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5.18 광주에 가서 마치 사죄라도 하는 것처럼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이나 하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것처럼 했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재벌 세상이고 약자는 도저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동지들, 한편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음으로써 산자들이 다시 투쟁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줘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살았어 변하는 세상,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그런 대한민국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현대차 본사 앞은 민주주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그 광경을 체험하고 알려주시고 또 많은 언론들이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여럿 있습니다. 투쟁밖에 할 게 없어서 투쟁밖에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시는 7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만한 눈입니다.